6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었다는 것을, 남들 눈에 잘 보이려고 애썼던 것들,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 돈과 성공을 위해 건강을 포기했던 순간들, 정말 다 무의미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될까? 남은 인생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60대 이후 진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한 진짜 인생을 사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느냐는 전혀 다릅니다. 후회 없는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한 노인의 지혜로운 글. 먼저 나이든 어느 노인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늙은 것을 참 행복하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은 소년 시절에 요절을 했고,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일찍 떠났고, 어떤 사람은 문지방에 넘어지면서 할 수 없이 인생을 마감하였다. 나는 하늘이 도와 천수를 누리며 무사하게 살아왔으니 이는 행운이 나를 돌본 것이다. 나는 이에 감사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나는 늙었지만 오늘이야말로 앞으로의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을 꽉 붙들고 건강하게 즐겁게 살고 값어치 있게 살고 멋있게 우아하게 여유롭게 살다가 예기치 않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여 자연으로 돌아가 흙이 되리라. 나는 늙어서야 지난 날을 깨닫는다. 우울했던 소년 시절이 더는 없고 기세등등하던 젊은 시절도 더는 없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 다 겪었으니 인간의 쓴맛 단맛 다 보았고 굽이굽이 마음 깨달은 바 있어 다시는 어리석게 모든 것을 맹종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일은 바람결에 날려보내고 내게 찾아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마음과 기운을 편히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이 요동치지 않을 것이다. 해마다 지진으로 죽고 혹한으로 죽는다. 혹서나 홍수로도 죽는다.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는 일도 있다. 일상의 이런 사고들이 당신을 일깨워준다. 노년의 생활은 간단해야 한다. 나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자식이 생각나면 전화하고 친구가 보고 싶으면 연락해서 약속을 잡는다. 좋아하면 사고 어디 가고 싶으면 달려간다. 단순한 삶이 행복한 삶이다. 놀고 싶으면 놀아라.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지혜로운 노년이다. 어떤 때는 정말 시간이 길 것이다. 이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나의 소중했던 기억과 추억이다. 내 마음속에 친구가 남아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고마움일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더 없는 기쁨일 것이다. 여보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값진 삶일세. 이런 마음으로 노년을 살아가면 비참한 노후는 없다. 나는 늙어서야 자연을 느끼게 되었다. 자연이 이토록 아름답고 위대한지 몰랐다. 자연을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우리도 결국 자연의 일부다. 태어나는 것도 자연이고, 늙는 것도 자연이고, 죽는 것도 자연이다. 자연을 따라야 마음이 편안하다. 노년의 황혼 인생은 과거 일은 바람결에 날려보내고 마음과 기운을 편히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이 요동치지 않아야 한다. 어느 노인의 글이 어떠셨나요? 선배로부터 얻는 지혜.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분들은 나의 노후와 노년에 대해 참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슬람 수피족은 병이 났을 때 먼저 의사에게 가기보다는 이전에 그 병을 앓았다가 나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더 현실적인 처방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삶을 살아오며 터득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방 여행을 간다면 지도나 안내책자를 보기보다 얼마 전에 그곳을 다녀온 사람에게 직접 묻는 것이 더 좋다는 논리와도 같습니다. 은퇴 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며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의문이 생길 때면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사람에게 묻는 것이 정답을 얻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에 우리는 현인들로부터 지혜와 조언을 구해서 값진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년 연상의 선배와 차를 한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앞으로 선배가 걸어간 길을 내가 따라갈 계획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은 그리 살지 못했지만 내게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급적 많이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면 혼자서도 외로워하지 않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내면의 자아와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석 같은 깨달음과 기쁨을 얻을 수도 있지요.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인맥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만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잡한 인간관계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쓸데없는 것들을 덜어내고 비워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심과 집착이 나의 노후를 망치게 하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 환자들의 5가지 후회.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들을 교훈 삼아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임종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했는데 그들은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후회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임종 직전에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동안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에 서툽니다. 평생을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남을 위해 살다가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한평생 풀지 못한 한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일만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정작 비싼 것은 생활에 꼭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한 만큼만 벌어 산다고 하면 노후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들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가진 것이라면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건을 사기 위해 몸을 혹사하며 일을 합니다. 남의 시선과 과시를 위해 돈을 씁니다.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곁에 두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도 첫째와 마찬가지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서, 자신이 없어서 우리는 감정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고 말도 못하고 상처받으며 살아온 시간이 얼마일까요? 남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성을 잃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인생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친구와의 우정을 잃은 것. 인간관계에 소홀했던 점을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친구의 사과를 받아주지 못했을까? 왜 그때 용기 내어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을까? 후회합니다. 없는 게 차라리 나은 인연도 있겠지만 자존심 때문에 안타깝게 놓친 소중한 인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친구나 가족, 지인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연이란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생을 마치는 무렵에서 후회와 미련은 남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5번째, 변화를 꾀하지 못한 것을 후회.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을 후회한 것입니다. 사실은 내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피했던 것입니다. 꿈이 있었고 배우고 싶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가족들과 여행도 많이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못한다는 핑계로 살아왔던 지난 인생을 그토록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조언과 후회로부터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묘비명이 주는 교훈. 한편 세상을 하직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들의 유언이나 묘비명을 통해서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들이 생전에 염원하며 몸부림쳤던 자취는 묘비명으로 남아 후세에 전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망자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어느 가르침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요. 100년 전쟁 때 영국의 태자였던 에드워드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여, 나를 기억하라. 지금 그대가 살아있듯이 한때는 나 또한 살아있었노라. 내가 지금 잠들어 있듯이 그대 또한 반드시 잠들리라. 어느 성직자의 묘지 입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이고 내일은 너의 차례이다. 이러한 글귀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헨리 8세의 딸로서 왕위에 오른 엘리자베스 1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훌륭한 정치 수완을 발휘해 영국의 왕정을 반석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녀도 역시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오직 한순간 동안만 나의 것이었던 그 모든 것들. 임마누엘 칸트는 수십 년 동안 규칙적으로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산책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죽음이 가까워져 왔다는 것을 짐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던 칸트도 임종을 앞두고는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인은 칸트가 목이 마를까봐 설탕물에 포도주를 타서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어느 날 칸트가 더는 그것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칸트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유언으로 어떤 말을 남기게 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런 유언을 쓸 수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시애틀 타임스는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여성 작가 제인 켄터의 부고를 실었는데 이 부고를 쓴 사람은 바로 작가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삶은 선물 받은 것이며 이제는 그 선물을 돌려주려 한다면서 남편에게 쓴 유언으로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생애 가장 운 좋은 날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을 줍니다. 우리도 성숙하게 죽음을 맞고 이들처럼 우아한 마지막을 그릴 수 있을까요? 중국의 동산선사는 살아있을 때는 철저하게 삶에 충실하고 죽을 때는 철저하게 죽음에 충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은 멋진 여행이었다. 다음 생은 어떤 이야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의연해진다는 것은 인생을 그만큼 후회 없이 살았을 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인간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후회는 남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후회를 덜하는 방향으로는 노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묘비명이 있지만 제일 충격적인 것은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익살스러움으로 명성을 떨쳤던 버나드 쇼는 94세까지 장수하며 자기의 소신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묘비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는 동서양에 걸쳐 명성을 떨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인정받은 문인이자 철학자로 노벨상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너무 우물쭈물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고 후회했을까요?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갑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흘러가는 속도가 빠르게 느껴진다고 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활하다가 임종이 다가와서야 쩔쩔매며 후회합니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묘비명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알려주는 조언을 듣고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후에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하는지 평소에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유언장도 미리 작성해보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삶이란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은 생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2막을 위한 성찰.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일손을 멈추고 자신의 묘비명을 그려보세요. 인생 2막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 2막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성찰하는 것은 분명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혹시 너무 많이 늙었다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령 인생의 전반전 50년을 방황했으면 어떻습니까? 아직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영화에든 기승전결이 있고 책에도 챕터가 나뉘어 있으며 스포츠 경기도 잠시 쉬었다가 경기를 재개하며 기막힌 반전을 끌어낼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 얼마든지 다양한 스토리와 반전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길어졌습니다. 100세 인생, 120세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실망할 필요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후반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한 7가지 방법. 마지막으로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것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자. 잘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소위 적자생존의 시대입니다. 어떻게는 나중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부터 적어보세요. 머릿속에만 있는 것은 언제나 증발합니다. 기록해둬야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반드시 적어두고 언제까지 목표를 이룰지도 생각해보세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작은 성공을 먼저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성공의 맛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엔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성공할 때마다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세요. 하나씩 달성해 가다 보면 내 삶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하루를 80대 20 법칙으로 살아보세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사람마다 가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다릅니다. 주어진 시간과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80대 20으로 나누어서 현재의 80을, 미래의 20을 투입해 보세요. 이러한 실천법이 오늘과 내일을,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바람직하게 아우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고 사람마다 가용량이 다릅니다.
이를 자신에게 맞게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련에 발 묶여 있지 말고 힘찬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할 때 관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치료만 하며 살아야 됩니다. 건강관리의 시작은 맵고 짠 음식과 과음, 흡연 등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어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세요. 햇볕을 보며 꾸준한 걷기는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걷기의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세요. 몸의 근육도 중요하지만 마음 근육 키우기도 중요합니다. 명상, 여행,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건강 관리에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나만의 휴식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우에서 소가 공격할 힘을 되찾기 위해 숨을 고르는 장소를 케렌시아라고 부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쉴 수 있는 나를 위한 케렌시아가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쉼표가 필요합니다. 쉼표를 찍어야 할 곳에 마침표를 찍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케렌시아는 반드시 거창한 장소일 필요도 없고 새벽 시간처럼 특정한 시간이나 여행, 명상 같은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독서를 통해 정신적인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 독서만큼 아이디어 발굴이나 정신적 성장에 좋은 자양분은 없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권 이상은 읽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꾸준한 독서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독서의 방법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읽고 끝내지 말고 독서 기록을 남기고 활용해 보세요.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책과 친해져 보시길 바랍니다. 책은 여러분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남 눈치는 그만 보고 살아도 됩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도 됩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이 자기 기준으로 하는 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론 그래서 어쩌라고를 배짱 있게 외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남의 그릇을 넘본다든가 내 그릇과 비교한다든가 하지 말고 내 그릇에 내 삶을 채우세요.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생각과 행동을 젊게 해보세요. 청년으로 50년 더 살 것인가? 노년으로 50년 더 살 것인가? 내 생각과 행동에 달렸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까지 늙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방법과 내용으로 소통해 보세요. 다양한 사람과 폭넓은 교류를 통해 새 친구를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삶의 마지막 날까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오래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예뻐진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사랑할 것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다 부질없다는 진실. 한 지혜로운 노인이 들려준 단순하고도 깊은 삶의 철학. 10년 앞서간 선배가 전해준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에 토로한 5가지 후회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큰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명품을 걸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은 평온함, 그리고 내일이 기대되는 작은 설렘들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때로는 절망했고, 때로는 분노했으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던 밤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꼈던 순간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원망했던 시간들. 하지만 보세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을, 상처투성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당신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던 당신을, 그런 당신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시련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들이 바로 지금의 지혜로운 당신을 만들어낸 귀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자유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60대가 넘으면 더 이상 누구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세요.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둘째, 행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자가 보여주는 천진한 웃음, 오랜 친구와 나누는 진솔한 대화, 혼자만의 조용한 산책, 좋아하는 책 한 권. 이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셋째, 시간은 정말 빠르다는 것입니다. 어제 같았던 젊은 시절이 벌써 추억이 되었듯이 앞으로 남은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세요. 하고 싶었던 일, 가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지만 이제는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평화롭습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휴식입니다. 다섯째, 사랑하는 마음이 나이를 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에 열정을 느끼고 삶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젊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버나드 쇼가 94세에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도 마지막에는 후회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의 무모함도 없고 늙었을 때의 무기력함도 아직 오지 않은 지금. 경험과 지혜가 조화를 이룬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묶여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생 많았다.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라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닌 나를 위한 인생을, 체면을 위한 인생이 아닌 행복을 위한 인생을, 걱정과 불안의 인생이 아닌 감사와 평화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꽃처럼 아름답고 바람처럼 자유롭고 햇살처럼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는
참 잘 살았다. 후회 없다고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기를.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